윤태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선이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한때 도시 외곽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보냈던 그녀에게 지금 이 아파트는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어요. 아들 민재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태희는 망설였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자 민결이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꿨죠. 그게 벌써 6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채연이었죠. 35살의 채연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 보이는 것도 당연했죠. 태희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삶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서운했어요.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희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였죠. 꽃집에서는 단골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오후 3시쯤 민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1살의 아이는 태희에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할머니하고 달려와 안기는 손자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오늘은 민결이도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갈 때도 뒤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들은 민감하니까 집안 분위기를 느끼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퇴근하면서 치킨을 사들고 왔어요. 온 가족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민재는 회사 일로 지쳐 보였고 채연은 휴대폰을 보며 고객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조용히 치킨을 뜯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저녁 풍경이 자연스러워질 날이 올까요? 민결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연이 예리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자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채연이 태희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죠.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태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식사 맛있으셨어요? 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채연의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래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분명히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태희의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손자 민결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죠. 평소 할머니를 따르던 민결이가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예전처럼 달려와 안기지 않았어요. 대신 멀찍이서 인사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태희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결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을 때 태희가 다가갔어요. 뭘 하고 있니? 태희가 물었습니다. 민결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아, 할머니. 그냥 숙제요. 민결이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신나게 설명해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태희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결아,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그런데 민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감춰진 것이 있었죠. 그때 부엌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태희와 민결이는 동시에 부엌으로 향했죠. 채연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채연이 물었어요.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친 곳은 없니? 아니에요. 그냥 미끄러져서요. 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죠. 하지만 유리컵을 치우는 그녀의 손놀림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익숙한 듯 했거든요. 태희는 빗자루를 가져오려 했지만 채연이 먼저 나섰죠.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다치실까 봐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태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한 걱정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채연은 유리컵 조각을 모두 치우고 나서도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혹시 작은 조각이라도 남아있을까 봐서요. 태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녁 시간 민재가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채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여보, 오늘 유리컵이 깨졌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그러면서 태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나이가 드시면서 반사신경도 둔해지고 하니까요. 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결이가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갈 때 태희가 불렀어요. 민결아, 잠깐만. 아이는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너 요즘 왜 그러니?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태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민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곧 입을 다물었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듯 했어요. 태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렴. 민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문가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았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태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채연의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채연의 경고 이후로 태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의식 중에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되었고 집안에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채연은 평소보다 더 친절해 보였죠. 어느 금요일 오후 채연이 외출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고객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민재도 회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민결이랑 둘이서 저녁 드세요.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채연이 나간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집에 청소할 일이 생겼습니다. 민결이가 실수로 방에서 물을 쏟았거든요. 할머니, 미안해요. 민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금방 치울 수 있어. 태희는 아이를 달래며 청소도구를 가지러 갔어요.
물이 채연의 방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태희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야 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바닥을 닦으면서 태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화장대, 옷장, 그리고 책상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보험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물기를 모두 닦고 나서 일어서려던 태희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보통 채연은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태희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서랍을 함부로 보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보다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더 컸어요. 최근 며느리의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험 계약서, 고객 명단, 수수료 정산서. 그런데 맨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서류가 눈에 띄었죠. 태희는 그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계약자 이름이었죠. 윤태희,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나? 태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생각나지 않았죠. 더 자세히 보니 가입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서류 하단에 찍혀 있는 도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는데 태희는 그런 도장을 사용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도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보험 금액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고 시 1억 원, 사망 시 3억 원. 일반적인 노인 상해보험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태희는 서류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채연이 왜 자신 몰래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희는 깜짝 놀라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죠. 할머니, 민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태희는 서둘러 방을 나왔죠. 뭐 하셨어요? 민결이가 물었습니다. 물 닦고 있었어. 태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어요. 그날 저녁 채영과 민재가 들어와서도 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거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말이에요. 더욱이 그 도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밤늦게 태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발견한 서류의 의미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끔찍했죠.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태희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갑자기 이 집이, 이 방이 무서워졌어요. 여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이제는 함정처럼 느껴졌거든요.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 민재는 아내를 믿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죠. 태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어요. 보험 서류를 발견한 다음 날 태희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채연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태희에게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죠. 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였거든요. 민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태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민재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태희는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았고, 돌려서 말하면 전달이 안 될 것 같았죠. 채연이가 혹시 내 이름으로 보험 같은 거 가입한 적 있니? 태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험이요? 글쎄요, 채연이가 보험 일을 하니까 가족들 것도 챙겨주곤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태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민재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늦겠어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죠. 태희는 허탈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민재의 반응을 보니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도 공범인 걸까요? 그날 오후 채연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시장에서 태희가 좋아할 만한 나물도 사왔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채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태희에게는 그 친절함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태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켰나 싶었죠. 민결이가 물을 쏟아서 닦으러 들어갔었어. 아, 그러셨구나. 채연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태희는 뭔가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저녁 식사 때 민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로 지쳐 보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태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민재야, 아까 말한 그 보험금 말이야. 태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재가 피곤하다며 손을 저었어요. 엄마,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내일 이야기해요. 태희는 답답했어요. 아들이 자꾸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정말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태희는 잠들기 전에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위험한 곳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계단, 화장실, 부엌. 평소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들이 이제는 모두 위험해 보였어요. 특히 자신의 방 앞 계단 참에 놓인 미끄럼 방지 매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건데 언제 없어진 걸까요? 태희는 채연의 방 쪽을 바라보았어요. 불이 꺼져 있었지만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죠. 혹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태희가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평소 있던 매트가 없어서 미끄러질 뻔했죠. 다행히 난간을 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채연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나던데요? 매트가 없어서 미끄러질 뻔했어. 태희가 말하자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 어제 빨래했어요. 더러워져서요. 금방 말려서 다시 깔아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매트는 다시 놓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채연이 깔아주었죠. 마치 의도적으로 하루 동안 위험한 상태로 둔 것 같았어요. 태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채연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자신의 죽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아들 민재였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태희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그날 밤 태희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 있는 집에서 방문을 잠근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야만 안심이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반달이었어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반반씩 나뉘어진 달처럼 태희의 상황도 애매했죠. 진실과 거짓, 안정과 위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희는 이제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트 사건 이후 태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항상 난간을 잡았고 혼자 있을 때도 문을 잠그고 지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들 앞에서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채연은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친절해 보였어요. 태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약도 챙겨주었죠. 하지만 태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만 느껴졌어요. 어느 목요일 밤 태희가 잠들려고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죠. 할머니, 민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태희는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결이가 잠옷을 입은 채로 서 있었어요.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민결아, 무슨 일이니? 태희는 아이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민결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태희는 아이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죠. 괜찮다. 천천히 말해보렴. 할머니가 들어줄게. 그제서야 민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태희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민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태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상한 말? 만약에 할머니가 다치면. 민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계속 말해보렴. 태희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다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요. 돈도 많이 생긴다고. 민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태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을 언제 들었니? 일주일 전이요. 늦은 밤에 부엌에서 물 마시러 갔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더 했니? 태희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작은 손이었죠. 아빠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화를 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기회를 놓치냐고. 민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희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이상했구나.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말씀드려야 하는데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날까봐. 민결이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가 자꾸 이상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언제 계단을 오르내리는지, 언제 혼자 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다치면 슬픈 척하라고 했어요. 태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채연의 계획은 단순한 사고로 위장한 살인이었어요. 민결아,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니? 태희는 아이의 심리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화도 났어요. 할머니는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인데. 민결이는 코를 훌쩍였어요. 태희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결아.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 아저씨한테 말해야 해요? 민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안 돼. 우선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지?
태희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그날 밤 민결이를 방에 돌려보낸 후 태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인이 생겼어요. 하지만 11살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민재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아내 편을 들었을까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태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채연의 행동, 이상한 일들, 그리고 민결이의 증언까지.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처럼 이제 진실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었죠. 태희는 긴 밤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작지만 용감한 손자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민결이의 고백을 들은 다음 날 태희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채연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평범한 일상조차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채연이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요. 태희는 그 말에서 묘한 의도를 느꼈어요. 혹시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뭔가 준비하려는 건 아닐까요? 괜찮어. 집에서 쉴게. 태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채연은 잠깐 표정이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오후가 되어 채연과 민재가 모두 외출했을 때 태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요. 민결이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문득 집안에 설치된 CCTV가 떠올랐어요. 민재가 보안을 위해 거실과 현관에 설치한 것들이었죠. 혹시 그 안에 결정적인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민결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태희는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민결아, CCTV 녹화된 걸 보는 방법을 아니? 네,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민결이는 아빠 방에 있는 컴퓨터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요? 민결이가 궁금해했죠. 혹시 중요한 게 녹화되어 있을지도 모르거든. 태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결이는 할머니의 의도를 이해한 듯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민재의 방으로 갔죠. 컴퓨터를 켜고 CCTV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카메라의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거실 현관, 그리고 복도까지 볼 수 있었죠. 언제 것부터 볼까요? 민결이가 물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날 말이야. 태희는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민결이는 능숙하게 날짜를 설정하고 배속으로 영상을 돌렸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태희의 눈이 번뜩였죠. 잠깐 거기서 멈춰봐. 태희가 말했어요. 화면에는 늦은 밤 부엌에서 대화하는 채연과 민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으로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예요. 이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결이가 확인해 주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날 영상이었어요. 채연이 전화를 받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채연이 전화를 끊은 후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입모양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었죠. 보험금으로, 전세금, 해결. 채연의 입모양을 읽으며 태희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채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사고가, 보상금으로, 전세금 해결. 태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결이도 화면을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무서워요. 태희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 부분을 다시 재생했어요. 채연이 통화하는 상대방은 분명 보험회사 동료인 것 같았어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입모양으로 보였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채연이 웃으며 통화를 끝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이걸 경찰서에 가져가면 되는 거죠? 민결이가 물었어요. 아직은 안 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태희는 신중했어요. 입모양만으로는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연이 돌아온 것 같았죠. 태희와 민결이는 서둘러 컴퓨터를 끄고 방에서 나왔어요. 채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민결아, 뭐 하고 있었니? 숙제요. 민결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희는 아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요? 채연이 태희에게도 물었어요. 그냥 민결이 숙제 도와주고 있었어. 태희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채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희는 오늘 본 영상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채연의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단순히 사고로 위장한 살인이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범죄였죠. 무엇보다 채연이 이 일을 혼자 계획한 게 아니라는 점이 무서웠어요. 보험회사 동료와 공모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태희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민재가 정말로 이 일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건지요. CCTV 영상을 본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확실한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이를 공개할지가 관건이었죠.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마침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죠. 태희는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민결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말씀하실 거예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태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결아, 너도 용기를 내야 해. 할머니 혼자서는 힘들거든. 네, 할머니. 전 할머니 편이에요. 민결이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에 채연이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더니 태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태희는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가족 식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태희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아, 할 이야기가 있어. 민재와 채연이 태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이야기세요?
민재가 물었죠. 중요한 이야기야. 모두 잘 들어주길 바라. 태희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 태희는 미리 준비해둔 보험 서류를 꺼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상해보험 가입서 말이야. 민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뭔가요?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사용한 적 없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야. 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CCTV를 확인해 봤지. 민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CCTV를 왜요? 민결아, 내가 본 것을 아빠에게 이야기해 줄래? 태희는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민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일주일 전에 부엌에서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다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보험금으로 전세금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채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이가 잘못 들었나 봐요. 하지만 태희는 준비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 본 걸까? 태희는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채연이 전화를 받으며 입모양으로 시어머니가 사고가 나면 보상금으로 전세금 해결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민재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연아, 이게 정말이야? 채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죠. 여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전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사고만. 채연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어요. 작은 사고? 3억 원짜리 보험금을 노리고. 태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겠죠. 민재는 한참을 망연자실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채연아,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지? 태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된 셈이네요. 채연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CCTV 영상으로 뭘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태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보험회사 동료와 통화한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만든 가짜 도장도 찾았고. 채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빠, 엄마를 경찰서에. 민결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민결아, 엄마가 잘못한 일이야. 할머니를 해치려 했거든. 민재는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채연은 마지막까지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민결이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민재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채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태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보험 서류, CCTV 영상, 그리고 민결이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민결이가 엄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디 가요? 민결이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의 표정을 보인 거였어요. 민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결이는 엄마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가지 마요. 나 혼자 어떡해요. 채연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결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사과드려야 해. 그리고 너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커야 해. 싫어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민결이는 엄마를 놓지 않으려 했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아드님, 잠깐만 떨어져 계세요. 채연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결아,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아빠 말 잘 듣고 할머니께 효도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채연도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선택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태희는 울고 있는 민결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11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죠. 괜찮다, 민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할머니가 있잖아. 민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태희에게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너도 피해자야, 민재야. 아내를 의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태희는 아들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찰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채연의 휴대폰에서 보험회사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되었고 가짜 도장을 만든 업체까지 추적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채연의 치밀한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조사가 끝나고 경찰들이 돌아간 후 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안전해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민재는 태희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녀와 결혼해서 엄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태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결이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그럼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려 하지 않을 거야. 태희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태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몇 달간 시달려왔던 불안과 공포가 마침내 사라진 거였어요. 창밖에는 반달이 떠 있었는데 이제는 달의 어두운 부분보다 밝은 부분이 더 크게 느껴졌죠.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낸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채연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 사기 미수와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어요. 공범이었던 보험회사 동료도 함께 처벌받았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민결이는 처음 몇 주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물어올 때마다 고개를 떨구곤 했죠. 민재는 직장에서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를 돌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회사에서는 가정 사정을 이해해주며 복직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태희는 그런 아들과 손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민결이에게는 더욱 그랬죠. 어느 날 아침 태희가 제안했습니다. 민결아, 할머니랑 어디 가고 싶은데 없니? 민결이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요즘 들어 표정이 많이 어둠침침해졌거든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럼 할머니 옛날 꽃집이나 구경하러 갈까? 태희는 밝게 제안했어요. 다음 날 태희와 민결이 그리고 민재는 함께 시외로 나갔습니다. 태희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꽃집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꽃향기가 가득한 곳이었죠. 와, 정말 예쁘다. 민결이가 처음으로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40년 넘게 일했었단다. 태희는 추억에 잠겨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현재 사장님이 태희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장미 화분을 하나 선물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태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특히 민결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죠. 그럼 어디로 갈까? 태희가 물었어요. 엄마 꽃집 근처는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민결이도 자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그들은 새 집을 구했습니다. 태희의 옛 꽃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주택이었어요. 마당이 있어서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죠. 이사 첫날 태희는 민결이와 함께 마당에 장미를 심었습니다. 꽃집에서 받은 그 장미였어요. 할머니, 이 꽃들이 정말 클까요? 민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사랑으로 키우면 더 예쁘게 필 거야. 태희는 흙을 고르며 말했어요. 민재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작은 회사였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곳이었어요. 민결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가르쳐준 꽃 이름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했죠. 어느 저녁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저녁 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 같아요. 원래 우리는 가족이었어, 민결아. 태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에요. 전에는 뭔가 이상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하네요. 민결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이제야 진짜 집 같은 느낌이에요. 한 달 후, 태희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빈 가게를 빌려서 다시 꽃집을 열기로 한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민결이가 가장 좋아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이는 신나게 말했죠. 새로운 꽃집의 첫 손님은 뜻밖에도 민결이의 새 친구 엄마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주문하면서 태희의 솜씨를 칭찬해 주었어요. 꽃집 간판에는 새벽 꽃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바로 새벽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마당에 심은 장미가 첫 꽃을 피웠습니다. 분홍빛의 아름다운 장미였어요. 민결이는 신나서 아빠를 불렀죠. 아빠, 할머니, 장미가 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장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태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이 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처럼 그들의 새로운 시작도 조용하지만 희망적이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태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결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꽃이랑 함께요. 그럼 우리 약속하자. 태희는 아들과 손자의 손을 모두 잡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자고. 약속해요. 민결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재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약속드려요, 엄마. 그날 밤 태희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없었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 속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매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창밖에서는 그들이 심은 장미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